IBK 기업은행 대 여자바둑 마스터스 본선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김윤영 사단이 계속 좀 장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좌변인데 아까보다 좀 쫓아갔다고 백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뭔가 근데 흑 입장에서 확실히 조금 보리 선수 같은 교환이 좀 많이 나와서 저측을 이렇게 들여다본 교환도 사실 크게 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은선 5단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정리를 하고 싶었던 수법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차이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사실 저 정도 형세는 정말 한순간에 또 역전되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막았어요. 일치했어요. 정말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김윤영 선수의 AI 일치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확실히 일단 그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뛰어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찝어가고 막아가는 수법들이 네. 굉장히 흑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연속해서 AI 일치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바둑은 좁혀졌습니다. 네, 일단은 뭐 끊어가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막상 여기 밀었을 때 행마가 네. 안 보이니까 흑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건 안 될까요? 끊고 백이 밀 때 아예 단수를 쳐서요. 끊고 밀 때 이 자리를 단수 쳐서요. 네. 근데 지금 백이 아마 이렇게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이러면 제가 바라던 반대. 이렇게 씌워서 이 흑도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여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치받아도 이렇게 늘어서 공격을 할 수 있고요. 계속 나가려고 해도 이런 급소 맞으면서 좀 추궁당하는 것이 이거는 네, 이거는 이승훈 캐스터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이거는 불안한데요. 네,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끊어가는 수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밀면 안 좋다는 거죠. 네. 지금 인공지능은 그냥 이 자리에 띄어서 쉽게 정리하라는데 이런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정순가요? 정말 쉽게 안 떠오르는 감각이에요. 약점이 떡하니 보이는데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그 들여다봤던 자리들이 흑이 좀 세력으로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백에게 차단당하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끊고 싶을 텐데 네. 손이 쉽게 안 나가죠. 끊는 순간에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끊는 수가 확실히 좀 흑이 우세하긴 한데요. 네. 뭐 형세가 많이 좁혀지죠. 끊게 되면. 얼마나 좁혀지는 건가요? 그래프상으로 글쎄 한 75%? 그러니까 큰 차이, 그래도 뭐 큰 차이라고 하면 큰 차이인데요. 네. 이 전투 자체에서 이제 한번 삐끗하면은 바로 역전되는 차이가 되는 거죠. 지금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김은선 5단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치열하거든요. 이제 좀 치열한 수법을 많이 두는데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좀 수비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신가요? 이 일관성 있나요? 약간 이제 이 자리 뛰어간 것도 그렇고 네. 좀 확실한 수만 두어가고 있는데 그쵸. 일단 끊어가는 전투는 너무 불확실하니까 안 나올 확률이 높긴 높겠지만 너무 끊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쯤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네,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뭐 시간 차이가 뭐 많은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김윤영 선수가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읽기가 또 40초니까요. 40초 초읽기가 정말 빠르죠. 이제 손이 올라올 것 같은데 자, AI가 추천하는 자리는 건들지 않고 한 칸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쪽은 방향은 맞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자리가 왜 어렵냐면 행마하는 수단이 많잖아요. 날일자도 있을 수 있고 두 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쪽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많은데 이 자리예요. 그냥 이제 AI 추천수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깔끔한데요. 네. 저는 끊는 싸움은 좀 어렵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대국자여도. 근데 이 수를 제가 둘 수 있을지는 참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이거는 그래도 이 흑도를 탈출하면서 백이 집 나는 형태를 약간 지우는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좀 따져봤을 네네, 때. 약간이라도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따지고 좀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한 칸 뛸 것 네. 같아요. 격언 적용해서 저보다 강하신 거예요.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네. 없다. 악수가 없죠. 그쵸, 뭔가 네, 아무래도 그 한 수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보니까 네, 뭔가 다른 수법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가 그 대국자 입장에서는 좀 느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수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보고요. 네. 과감하게 한 수를 맞춰보자면 밀어갔어요. 밀어갈 것 같아요. 밀고요.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밀어가는 자세가 딱 나오거든요. 이때 한 칸 뛰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원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뛰는 수는 좀 어려운 수라고 느껴지는 것이 백이 막아가는 자세도 좋거든요. 당하게 되는 형태군요. 근데 이제 AI 추천수에 밀어가는 수도 후보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칸 뛰어갑니다. 네, 이제 김윤영 선수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죠. 이 수도 착점이 좀 빨랐죠. 네, 지금 흐름이 리듬을 구하는 네. 지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면 여기서 뭔가 불어나는 백의 실리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또 애초에 이런 교환도 다 못 해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타이밍도 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여기 너무 쉬어가고 싶은데요. 이 흑돌이 지금 너무 덩치가 큰데 미생이기 때문에 100% 선수인 자리가 아니네요. 네, 사실 뭐 당장은 찌를 때 그냥 물러서서 받아주거나 뭐 맞기만 하더라도 뭐 엄청 뭐 강력하다. 물론 강력하지만 일단 이 흑돌도 급한 곳이기 때문에 네. 혹시 아까보다도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이 흐름은 이제부터의 바둑인 것 같아요. 그만큼 따라붙은 건가요? 좌변에 몇 수 진행 안 됐는데 그렇죠. 김윤영 사단이 초반에서 약간 실패하고 근데 두는 착수하는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데 붙이고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서두르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균형이 뭔가 조금씩 맞춰지고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감각이 참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이제 휴직하시기 전에 제가 바둑을 보고 느꼈던 거니까. 그게 초반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군요. 네, 전체적인 바둑이 뭔가 개각까지 가는 바둑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다른 계속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까 확실하게 좀 밀었던 흑의 형세가 계속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흑도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받아야죠. 뭔가 받는 수는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인공지능 여길 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길 뛰거나 뭐 날일자를 두거나 또는 이쪽을 뛰거나 붙이는 쳐서. 건 이거는 뭐 그냥 교환을 해놓고 두겠다는 거죠. 받을 근데 때 좀 떨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던가 해서 네. 네, 근데 확실히 좀 굳혀주는 의미가 있어서 뭐 특히나 김민영 사단 스타일상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 같죠. 네. 지금 두 집 차이면은 뭐 한 집 반, 두 집 반이라는 네, 건데. 너무 근소한 차이죠.
정말 바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게임이냐면 네. 사실 뭐 흙이 또렷하게 실수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그냥 김윤영 사단이 그냥 침착하게 두고 있으니까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좌변에서 몇 수 진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좁혀졌다는 거에 있어서 놀랐거든요. 그래도 이 좁힌 데 있어서는 여기 찝고 막아간 수가 확실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찝었을 때 인공지능은 늘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 여길 반발하는 수가 네. 어렵거든요. 이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네, 맞아요. 자리인데 이렇게 반발하라고 했는데 정수였군요. 네, 강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사람 심리상 여기를 안 받기는 어렵다. 형세가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여긴 받을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윤영 사단이 실수가 없이 깔끔하게 계속 잘 두어가면서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이 자리를 두라고 하는데 이수는 사실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각이거든요. 반대로 손을 빼서 흙이 이 자리가 온다고 비교해 봤을 때 이쪽 중앙 쪽 모양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거의 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네요, AI가. 다른 자리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일단 좀 가장 좀 평범하고 가장 큰 자리라고 말은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붙여가는 수도 후보에 있네요. 지금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어서 당장은 이렇게 끊었을 때 별 수는 없는데 이 교환 자체만 해놔도 중앙 쪽으로 좀 힘이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쪽 먹을 때도 집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근데 가장 저는 좀 평범하고 인공지능이 좀 추천하는 수죠. 네, 사실상 이 수는 추천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반 들어가서부터는 김윤영 사단이 뭔가 이 수는 조금이라도 실수 같아요라는 느낌이 드는 수가 한 수도 없네요. 지금 몇 번째 일치를 하는 건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은선 오단 입장에서도 좀 이게 뭐지? 왜 형세가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라면 이미 너무 불안해서 지금 왜 이렇게 됐지?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손이 좀 중앙 쪽 왔다 갔다 온 것 같은데 지금도 그 화점 위 자리 들여다보는 자리가 선수가 아닌 건가요? 이 자리요. 네. 추천수에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지금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이런 방법도 있네요. 네, 이쪽을 붙여서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 칸 차이인데 왜 이런 수를 생각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끼워 이어서 받는다고 봤을 때 네. 부분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김은선 오단도 지금 큰 실수 없이 잘 두어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너무 디테일하게 집 차이를 알려주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씩 좁혀져가는 것뿐이지 사람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게 왜 실수지? 뭐 이런 느낌의 수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까 그 큰 차이로 좀 벌어졌을 때도 이 정도는 좀 대국자도 체감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그 차이가 한 6집? 이 정도 됐거든요. 6, 7집 정도. 제가 좀 놀라운 거는 이 중반에 들었을 때 착점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김윤영 사단이. 이쪽을 계속 두어가겠다는 뜻이겠죠. 뭐 뛰거나 늘거나 뭐 집 차이로 약간 뭐 손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늘어갔을 때 만약에 흙이 손을 빼면 이쪽이 좀 두텁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만약에 끊어가야 되면 좀 돌이 뭔가 이 돌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뭔가 이 흑돌 대마를 좀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중앙 쪽을 견제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근소하게나마라도 지금 확실히 김은선 구단이 우세하기는 합니다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역전 흐름이라고 봐도 이상하지가 않죠. 아까는 집 그 차이가 정도까지. 네. 아까는 집 차이가 거의 7, 8집 났었는데 몇 수 진행 안 되고 지금 5집 정도로 좁혔거든요. 지금 이런 자리 뭐 선수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요. 네. 백도 중앙에 나를자 한 칸 띈 그 사이 노려볼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있는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건너붙이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김윤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얇더라도 한 칸이라도 이제 한 집이라도 더 이제 흙집을 깨는 그런 작전을 구상한 건데 여전히 좀 따라 붙어야 된다고 보는군요. 네, 근데 역시 막상 이 자리에 오면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김은선 선수님 많이 참았거든요. 쉽게 둘게, 쉽게 둘게, 쉽게 둘려고 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 결정적인 한순간에서는 네. 칼을 빼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었을 때 지금 이런 교환한 것도 여기 붙이는 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도 받을 때 역시 붙여가라고 하네요. 네. 이승훈 캐스터가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데요. 보통 제 추천수 가면은 마이너스 되던데 오늘 괜찮네요. 오늘 컨디션이 그래서 백도 지금 받아주는 데 있어서 좀 망설이고 있는 거군요. 근데 사실 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 받았고요. 안 받으면 여기 젖혀갔을 때 순식간에 곤란해집니다. 끊어가면 이 자리 단수치고 이렇게 뚫려서 너무 큰 실리가 깨져 버렸죠.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제는 김은선 선수의 원래 스타일대로 근데 여기 치받았다는 건 역시 막아서 정리하겠다는 뜻인데요. 아닌 건가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강수를 조금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아, 막아서 정리 네, 갑니다. 두텁게 정리했는데요. 아니 뭐 실수는 아니에요 절대. 여전히 바둑이 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쉽게 들어가고 있고요. 김은선 오단도 지금 뭔가 추격을 많이 당했다라는 건 좀 느껴질 수 있지만 확실하게 좀 우세하긴 하니까 당장은 칼을 안 빼들었습니다. 바둑은 2.3집 차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김은선 오단이 또 초읽기에 곧 몰리기 때문에 네. 김윤영 사단이 이제 시간 공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붙여가라고 하네요. 지금도요. 역시 뭔가 좀 신경이 쓰이긴 쓰여요. 나가는 것은 일단은 그 우세한 흑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정신없게 느껴질 수 있죠. 전투 자체가 이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사람이 그린 참고도라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해갔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그 부분이 좀 이 바둑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지금 백도 이런 흔들기가 나오지 않아서는 좀 가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 사실 뭐 두 집 반의 차이기 때문에 네. 끝내기에 간다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백은 뭔가 이 약점을 통해서 이 흑 대마를 공격하면서 뭔가 얻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얻긴 얻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조금 느슨하게 끝내기를 했다가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자리를 뒀다가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가 준선수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늘어가면은 그랬었죠. 네, 미생이에요. 네. 만약에 진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는 정말 여기도 이렇게 두텁게 막아진 마당에 이 백이 살아가는 형태가 한눈에 척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이쪽을 두긴 둬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김윤영 사단이 남은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쪽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곧 초읽기에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김은선 오단 굉장히 잘 두고 있어요. 뭐 근소한 차이이지만 그래도 계속 우세를 지키고 있고요. 과연 근데 초읽기에 몰렸을 때 잘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문제는 중앙인데 근데 백도 쉽사리 건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확실히 제가 대국자라면 승부처다라고 느껴질 만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딱 지금의 장면이요. 단순하게 일단 집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제 이쪽이 좀 두터워져서 흙이 여기도 돌이 왔기 때문에 35집 정도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이 30쪽 뭔가 우상에서부터 쭉 내려온 집이 한 35에 귀까지 대충 40 우하까지 40에 좌상기가 16집 그럼 56집에 하변 아까 10집 봐줬으니까 지금도 10집을 봐준다고 가정을 해서 66집이거든요. 25집 약간 약한 거 25집 15에 17집 25에 17 40 42집에 한 50집 정도 나와요. 100도. 네. 그러면은 차이가 좀 근데 나긴 집으로 나요. 나는 확실히 이쪽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쪽 그리고 아까 35집이라고 했는데 35집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뭔가 흙이 돌이 오면 그래도 40집 가까이 나기 때문에 네. 반반 정도 봤을 네. 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봐도 쉽게 반면으로 한 15집 정도 차이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확실히 일단 이쪽 뭔가 공격을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침착하게 개가로 따라갈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그렇죠. 뭔가 아니면은 변수를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변화를 구하는 거죠. 딱 봐도 지금 노림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길 끊는 거, 여기 이쪽을 끊는 것과 네. 이쪽을 끊는 것을 맛보기로 뭔가 상대를 좀 괴롭히겠다는 뜻이죠. 김은선 5단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자, 이수를 예상했을지. 네, 이제는 초읽기입니다. 이제 김은선 오단도 치열하게 쓸기를 해서 네. 잘 지켜내야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시간 한번 사용합니다. 바로 손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이어갔을 때 제 생각에 100이 여기 끝나는 수는 좀 무리 같아요. 뭐 쉽게 살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두 집을 내면 되니까 제일 쉽게 여기만 늘더라도 이렇게 마늘 모으두면 또 한 집 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죽을 돈은 아니고 여기서 여기 집을 내서 살게 되면은 100이 얻은 게 별로 없죠. 네, 다섯, 이어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붙였어요? 변화를 계속 뭔가 네. 쉽게는 안 두는 거죠. 자, 이것도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을지. 덧치면 안으로요. 근데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끼워 이어서 이 두 점을 버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바꿔치기면 순식간에 또 역전이 될 만한 이건 차이거든요. 피해가 네, 너무 크죠. 젖혔을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여길 다시 이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100도 먹는 자세가 네. 일단은 큽니다. 집으로 아까 여기 제가 17집 봤는데 25집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8집이 붙는 자리라면 물론 이제 흙도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해서 이 정도로도 이제 우세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좀 치열하게 정리를 한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붙여가는 수도 그렇게 확률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 이렇게 돼도 지금 보여지는 저 그래프만큼 흙이 네. 우세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잘 받았다고 봐야겠어요. 네, 뭐 이상하게 받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김은선 선수는
이 자리 끊기는 것이 좀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네. 지금도 그 아래 아까부터 얘기했던 백이 붙이는 자리요. 이 자리요? 네. 그 선수가 되는 건가요? 이 자리에 오면은 숨이 막히죠, 사실. 소익기고 수익기도 지금 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좀 헷갈리고요. 네. 인공지능은 어디를 들어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길 그냥 밀어서 정리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저라면 여길 젖힐 것 같아요. 일단 저라면 이렇게 둘 것 같은데 확률은 좀 떨어지거든요. 100이. 근데 이렇게 먹어놓으면은 일단 흙이 여기를 받는 자세가 잘 안 떠올라요. 여기를 호구 치면은 나중에 여기를 붙여갔을 때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 호근대도 붙여가나요? 약간 뭔가 어딘지 모르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지금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AI는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김은선 선수가 여기 붙여가니까 네. 그래프가 조금 다시 돌아갔네요. 근데 비슷한. 근데 이수가 인공지능의 추천수에 있었으니까 실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야 할 게 많은 자리라는 거는 분명하네요. 근데 제가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잔수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실 이런 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수익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강점이 있는 기사이다 보니까 네, 잘 찾아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장기를 드디어 보여줄 타이밍이 네, 그렇죠. 나온 거거든요. 형세가 계속 좀 조금이라도 우세했기 때문에 네. 쉽게 두어가는 수를 두었는데요. 지금의 장면에서는 이제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에 네. 이 자리도 AI가 추천했던. 아니 지금 추천하는 수가 있는데 아, 그런가요? 과연 그 이후 진행에서 어떤 수를 보여줄지 진짜 뭐 흙은 아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은 이제 받을 때 글쎄 어떻게 받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어서 받았습니다. 이어서 받았어요. 네, 이어서 받았는데요. 지금 이쪽을 그래도 일단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어서 받는 것은 하나 더 밀렸을 때 조금 기분이 나쁘다는 것 같아요.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안 받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막아서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이 자리 끊었을 때 이 흙 세 점이 죽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여기 붙인 것과 아까 제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붙이면 네. 그러니까 오히려 100이 이게 더 좋네요. 잘 된 네, 거네요. 교환을 이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교환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문제는 여전히 중앙인데. 자, 자, 김윤영 사단도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정말 두 기사가 이 중반전 이 전투에서 집중력이 어떤 기사가 더 좋을지. 그러니까 집중력 싸움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젖혀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수 말고는 딱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단 먹고 받을 때 뭐 다시 이쪽을 침착하게 정리한다던가 해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이런 진행이 김윤영 선수의 좀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좀 네. 정확하게 두어갔고요. 저 근데 정말 중반전에 김윤영 선수의 그 인공지능 일치율이 정말 놀랍네요. 지금 AI가 말한 자리들 다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정말 아주 얇게 틀린 거 제외하고는 네. 정말 정확합니다. 지금 두 선수 다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차이를 이만큼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김은선 선수도 잘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두 선수가 굉장히 잘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윤영 선수가 초반에 실점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냉정을 찾고 정말 침착하게 잘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수가
끊어가는 수는 둘, 셋, 단수를 치고 먹어도 다섯, 여섯, 일곱, 글쎄 뭔가 위험한 돌 같진 않고요. 아홉, 열. 안 되는 건가요? 이겼을 때 그냥 바로 네. 받아 놓으면은 잡으러 가면요? 사실 떨리는데 이 자리에 밀었을 때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밀었을 때 좀 어렵거든요. 찝으면 안 되나요? 찝으면은 뭔가 이런 자리에 붙였을 때 이 자리가 선수잖아요. 이 흙이 여기 이어가는 수가 선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둘, 아, 이어서. 산 형태가 있죠. 넷,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근데 네. 끊는 수는 너무 일단은 여덟, 올인이라 아홉, 방금부터 먹여치면 패 아니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방금. 근데 아무튼 여기를 지금 끊는 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뭔가 막상 이게 살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이제 김윤영 사단도 계속해서 뭔가 연장책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뭔가 물어보는 것 같죠? 자, 후반으로 좀 길게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근데 여기를 끊어갈 때 이걸 단수치고 끼우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제가 좀 촌스러웠네요. 그냥 끼우는 수가 엄청 좋네요. 이런 유니크한 수가. 네, 늘면 이제 이쪽으로 먹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여기 A와 B가 맛보기로 살아있죠. 쉽게 사네요. 네, 끊는 수는 안 됩니다. 지금은 먹어서 네.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이어서 이었어요. 있는 수는 조금 실수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이제 네. 여기 끼우는 수가 가능해서 인공지능은 여길 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못 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끊기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붙이는 뒷맛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데 붙여서 바로 네. 수상전을 해서 뭔가 이끌겠다. 역공을 보는군요. 여섯, 근데 이 수는 너무 어렵고요. 사람이면 받지 않을까요? 네. 받습니다. 안전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은 바둑이라면은 뭔가 반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괜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이런 중반전 정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인공지능 추천 픽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를 붙여가래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젖히면은 둘, 셋, 맞춰 쳐서 넷, 다섯, 뭔가 일단 이쪽 약점을 조금 방비하면서 두어가라는 거고 그리고 이수도 역시 후보에는 있었어요. 좀 두텁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받으면 늘어간다는 건가요? 네, 이제 당장 손 빼면은 이제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겠다. 쉽게 정리해갑니다. 이러면은 흑도 중앙 지켜두면 되는 건가요? 중앙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싶은데요. 근데 이쪽이 뭔가 좀 신경이 안 쓰이나요? 여기를 나갔을 때 네. 조금 그 자리에 붙여놓은 거는 뭔가 확실하게 연결을 해놓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자리가 또 기분이 좋은 것이 나중에 여기까지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사활이 걸리죠. 네. 젖히는 수는 살짝 아쉬웠네요. 이 붙여가는 수가 좋네요. 지금 위로 막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둘, 위로 막아도 뭐 일단 이 사활은 안 걸리니까. 다섯, 여섯, 살려주는 걸로요? 그렇죠. 여덟, 아홉, 먹었어요. 근데 먹는 수도 뭐 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결국 여기 왔을 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집차가 다시 벌어진 것이 지금 끝내기로 정말 큰 자리인데 왜 끼우는 수가 성립이 돼서 그런가요? 인공지능은 타이밍이라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나가서 네.
끼울 수가 없구나. 끼우면 이게 단수를 치고 저는 이게 순간 죽은 줄 알았는데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있네요. 이게 30초. 뭔가 그렇죠. 지금 가요? 진짜 근데 김윤영 사단이 진짜 처음으로 약간 미세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잡았습니다. 일단 저 지금까지 네. IBK 기업은행배 8강전, 16강전 통틀어서 해설을 했을 때 중반에 이렇게 일치율이 좋은 기사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뭐 너무 완벽해서 여기 계속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여기를 붙여서 교환을 하고 네. 이 자리 단수치라고 하네요. 역시 이제 밀어가는 자리가 두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환만 해도 이렇게 미세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손을 뺄 수는 없어요. 끊기죠. 이렇게 하면 때려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단수 치는 자리가 네. 30초. 눈에 안 보이는 정말 급소 같은 자리인 것이 흑돌이 여기 오면은 여기가 또 얇아지고 6. 이런 수가 사실상 선수예요. 이 늘어가는 수가 성립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어? 아니라네요. 아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아 지금 중앙으로 밀라는 건가요? 먼저 밀어갈 수 있어서 중앙으로 미는 타이밍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김윤영 선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무슨 차이냐면은 아까 이렇게 근데 이러면은 다시 차이가 좀 좁혀지겠죠. 이렇게 정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었다는 뜻인데 네. 그래도 약간 좀 확률은 좀 떨어지네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가 요철하는 거를 일단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리 수단이 나왔으니까 포인트는 좀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그래도 아까 그 한 집 차이에서 두 집 차이 됐다는 것만 해도 네네네. 이렇게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수 치겠죠 이제는. 네. 8. 아쉽죠. 김은선 오단도 아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밀어가는 수가 좋았는데 네. 제가 이 대국자를 좀 변호한다면 막상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자리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데 뛰었을 때 결국 나중에 이렇게 다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100집도 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0초. 오히려 이게 좀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네네. 4. 5. 6. 7. 근데 아까 그 붙이고 단수 치는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왜 차이가 좀 나는 거죠? 다시 좀 좁혀지긴 하네요. 지금 이 단수 진수가 약간 실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이고 네. 이렇게 단수 친 거랑 비교했을 때요. 근데 인공지능은 진짜 팩감 하나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충이 메워져서 나중에 이런 팩감 하나 나오는 것도 아마 30초. 분명히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은 상변 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찔러서 먹는 것이 크다고 합니다. 상편도 정말 큰 자리인데. 그러니까 받아도 막 많이 떨어지는 수는 아닌데요. 네. 근데 이 자리가 좀 더 크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늘고 끼워서 두겠다는 건가요? 비슷한 맥락이겠죠? 끼우는 게 됐다면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이장 저친수로 끼워가면은 이 자리 늘어서 아. 쪽이 잘 안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결과적으로는 상변을 정리하는 수를 택했습니다. 네 지금의 집 차이는 지금 2집 반 정도 차이라고 하죠. 그리고 흑이 이 자리를 두어야 돼요. 이 자리를 두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2집 반의 차이인데 지금은 판의 큰 자리가 중앙 쪽을 한 수 두는 것과 네.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끝내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 끝내기라고 한다면 사실 많아요. 뭐 이런 데 넣는 것도 끝내기인데 네. 좀 눈에 들어오는 큰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 네, 이 자리 좀 커 보이고요. 네. 그리고 중앙 지키는 네, 여기도 커 보여요. 7. 네, 네, 그 자리 지키는 좋네요. 수를 선택합니다. 조금은 떨어질 텐데 오. 네, 한 집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이 집, 자리 먹는 수가 네. 한 집 정도 컸다라는 거죠. 이렇게 결국 김윤영 선수가 일단은 본인의 장기인 후반까지 일단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IBK 기업은행배 가장 손에 땀을 쥐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네. 그런 입이 실- 한판인 것 같아요. 입이 실제로 마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찔러 갈 겁니다. 6, 선수인가요? 아니 근데 이건 나를자를 가야 됐었는데요. 아, 네. 근데 약간 집으로 약간 그렇네요. 네, 날짜가 약간 났을 텐데 자, 차이가 약간 좀 벌어지는데요. 그래도 종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집 정도 손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한 집이나 실수인가요? 30초. 하나, 한 집? 둘, 근데 막상 큰 실수긴 하네요. 네. 날짜 두고. 네. 6, 7, 8. 네, 역시 큰 자리 두어 갔고요. 자, 현재 스코어는 한 석집 정도 차입니다. 과연 종반 마무리 어떻게 될까요? 김윤영, 김은선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8강전 두 번째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 6, 7, 8. 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AI 일치율이 높아지는 김윤영 선수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이 우세함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요. 네, 김은선 오단도 정말 신중하게 끝내기를 한 선수 두어가고 있고요. 네.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뭔가 불리했던 적은 없으니까요. 중반전이 들어가고 나서부터요. 한 번 정도 좀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리고 지금 두 선수가 초읽기잖아요. 하나, 네, 지금 두 선수 다 초읽기를 하나씩 네. 사용을 했고 6, 한 개가 더 여유가 있는데요. 8, 9. 네, 이제는 네. 네, 역시 인공지능이 가장 크다고 하는 수를 두었고요. 두 집 반 정도의 차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게 두 집 반 차이지만 네. 뭔가 이쪽 중앙 쪽에서 뭐 집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게 어렵거든요. 애매한 자리죠. 그렇죠. 이제 백이 막상 먼저 와도 집이 좀 불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을 넣어야 할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장면은 정말 하나,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장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젖혀서 물어보면 네. 네, 역시 젖혀서 물어봤고요. 지금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막으면 끊었을 때 이 3점이 단수 쳐가면 이게 그 유명한 모양이죠. 수가 나는 건가요? 때 이렇게 늘고 한 집을 내버리면 네, 두 집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패싸움을 하기에는 근데 지금 이걸 물러설 형세가 아닌가 봐요. 패를 하라고 하네요. 하나, 와, 근데 저는 이거는 여길 막으면 네. 다섯, 정말 승부욕이 좋은 건데 이건 여덟, 아홉. 초읽기를 썼어요. 사용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그냥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늘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초읽기를 썼다는 것도 지금 이게 본능적으로 여기를 지금 막지 않으면 이 판 쉽지 않다라고 느껴진 거죠. 역시 승부사네요. 진짜 승부욕이 좋은 것이 이 장면에서 지금 초읽기를 썼어요. 두 집 차이거든요. 물러선 것과. 근데 이게 막으면 패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보통의 상황이라면 두 집의 하나, 그 리스크보다는 패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은 늘어가는데 지금 김윤영 사단이 초읽기를 쓰고 막아 오, 갑니다. 막았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정말 저도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지금 3년 반의 공백이 있었던 선수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지금 느낄 수 있죠.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 패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막아갔다는 것은
형세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다. 이 승부 호흡을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네.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근데 저도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이거는 뭐 패를 안 걸 수가 없죠. 꽃놀이 패인데. 네. 꽃놀이 패인데 패를 안 걸 수가 없어요. 자, 흑도 걸어가고요. 이게 이 패를 지더라도 손해 보는 집이 내 집이거든요. 내 집. 이 패를 졌다고 했을 때. 흑이요. 네, 반면에 이제 이 패를 흑이 이기면은 이제 이거 늘고 그냥 이렇게 막았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막아서 패를 한다고 보면 흑이 이기면 내 집이 뭐예요? 10집 가까이 깨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백이 보통 늘어가는 게 보통인데 네. 지금 뭔가 막아야 된다고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김윤영 사단이. 7, 8, 9. 자, 마지막 초읽기에 정확하게 형세를 읽어냈고요. 근데요, 지금 이어간 수는 근데 그러니까 이 패를 이겼을 때 조금 더 득이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근데 반대로 네. 졌을 때도 피해가 좀 있는 건가요? 피해가 크죠. 막혀져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피해 네. 좀 차이가 나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와, 차이가 다시 좀 벌어졌어요. 근데 두 선수가 네,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사실 저는 호구 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호구 치면은 이어서 갑자기 형세가 5대5가 됩니다. 어차피 집을 내면 패긴 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체 패감이 하나가 더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백이 패를 이기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마지막. 지금 여길 무조건 이 한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흑도. 네, 네. 지금 막아서 패할 수밖에 없고요. 6, 7, 8, 9. 어? 뛰어가는 수. 뛰어가는 수좀 실수일 것 같은데요. 그 차이가 좀 벌어졌는데 네, 지금 네, 너무 빠르게 착점이 되죠. 지금. 뭐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왜냐하면 지금 찌르는 패감이 생겼네요. 그 막았으면 패감이 더 네. 안 나왔던 건가요?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죠. 찌를 때 젖히는 수가 돼야 됐는데 그래도 단패니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여기 찌르는 수가 패감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네, 그 자리 끊어가는 수도 역시 뭐 패감이겠죠. 받아야 되는군요. 네, 받았고요. 여기서 패감이 네, 여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네, 좀 찌르고요. 딴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자충이 여기 돌이 막혀져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자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나중에 여기 이게 예를 들어서 패를 이제 흑이 이긴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여기를 이제 흑이 살리는 수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끊는 게 안 되는군요. 끊을 때 이렇게 끼워서 네. 자충에 걸리죠. 그래서 지금 집 차이가 벌어졌네요. 그렇군요. 이 패하는 도중에서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 때문인데 끼웠어요. 뭐 이건 받아야겠죠.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뭐 일단 보태준다라는 건가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받고 제가 봤을 때 결국 여기를 지금 팩감을 젖혀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남아있는 팩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셋, 여기를 써야 되는데 다섯, 여기서 별 탈이 나지 않으면? 일곱, 여덟. 우변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우변이 집으로 손해여서 쉽게 손이 안 나가요. 이게 집이 일단 손해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젖혀서 쓰는 것도 너무 받을 리가 없어서 근데
저도 뭔가 찔러서 맞는 수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막았어야 돼요. 아, 이게 손의 팩감을 일단 썼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다고 봤고요. 아, 이게 진짜 괴로운 게 여기 찌르는 팩감이 너무 괴로워요. 네. 막아져 있으면은 어땠던 건가요? 막아져 있었으면 집 차이는 이렇게 크진 않았죠. 역시 지금 이 집 차이는 여기 지금 이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네. 그래서 벌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잊지 않고 패싸움을 했더라면요. 네, 차이가 많이 났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김민영 선수가 보여준 이 막아가는 승부는 정말 좋았는데 네. 그 이후에 패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나와서 네. 지금의 그래프가 확 벌어졌습니다. 5 네, 일단 좀 바둑이 어렵다고 보고 막아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손이 빨랐던 거 보니까요. 이미 이 싸움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때 이걸 막기 전에 차이가 2집 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형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조금이라도 확실히 쉽지 않다. 버텨야 한다. 여길 찔러갔을 때 백이 응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그 다음 팩감이 있어야 되는데 셋, 한 패가 안 보여요, 판에. 5, 6, 7, 8, 9. 그 자리도 비슷한데요. 네. 이걸 먼저 안 찌를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역시 패를 이기고 난 이후에 연결을 하는 건 가능하네요. 지금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패가 이렇게 됐을 때 선수 이제는 패를 이렇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소를 할 수가 있어서 마지막. 하나, 때리더라도 끊으면 환경 형태거든요. 넷, 좀 헷갈리시더라도 네. 6, 지금 이쪽을 때릴 수가 없어요. 8. 아, 지금은 이거 끝난 것 같아요. 네. 형사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자충이 되어 있어서 안 되네요. 네, 이게 만약에 막아져 있었더라면 네. 백이 이런 팩감 썼을 때도 약간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계산을 네. 해봐야겠죠. 해소를 할 때 뭐 이런 데 뛰었을 때 여기서 집으로 당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생각할 아쉬워요. 게 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의 장면은 너무 아쉬웠던 것이 마지막. 하나, 다음에 찔러갈 때 너무 대책이 없네요. 셋, 넷, 5, 6. 네, 지금 젖혀갔어요. 안 받겠죠. 네, 이제는 그러니까 찔렀을 때 너무 크게 살아버려서 네, 이거는 순식간에 바둑이 좀 끝이 났네요. 여길 찔러가게 되면은 네, 대책이 없어요. 이 순간 살아버리는 게 일단 너무 기분이 안 좋고 30초. 하나, 네, 네. 이것도 지금 뭐 죽을 돌은 전혀 아니니까요. 김민영 선수가 보여주는 그 형사 판단과 부분적 승부호흡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마지막 그 잔수 싸움에서 김은선 호단이 좀 더 정교했네요. 잠깐을 뛰기는 했지만 지금 막아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의 그래프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좀 벌어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받아줘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면 받을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군요. 네, 이게 집으로 한 네. 10집 정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해본 게 너무 크거든요. 30초. 인공지능은 지금 강수가 둘, 아래 잡는 수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진 거고요. 5, 6, 7, 8. 네, 받아놨죠. 네, 지금 여기서 백이 집으로 한 것이 6집에 네. 한 7, 8집을 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먹혀가게 되면 여기서 피해본 부분이 너무 크죠. 오늘 정말 침착하게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끝발이 부족했습니다.
김은선 오단이 확실히 이쪽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묘한 사활적인 접전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해내가면서 이제 네. 승리가 거의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은선 오단이 그 팩 일곱, 싸움 이후까지 좀 더 읽었던 것 같아요. 열. 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사실 뛴수로 막아갔더라면 정말 이 바둑은 아직 굉장히 좀 많이 봐야 될 그런 바둑이었는데 네. 자, 조이기 한 번은 사용하기는 했지만 사용을 하는데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지금 확실히 김은선 오단도 지금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두터운 수를 두었고요. 좀 확실한 수를 둔 거죠. 이쪽 흑대마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 것 같은. 지금은 그리고 뭐 집수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확실한 의미가 있어요. 흑이 어떻게 정리하고 싶었던 건가요? 지금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살려서 정리하고 싶진 않고요. 최대한 간결하게 뭐 단수 쳐서 단수 쳐놓고 붙여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단수가 있기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두기사가 4년이 넘게 동안 이제 대구 안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상대 전적이 또 묘하게 말을 하네요. 그러네요. 김은선 선수 기준으로 5승 3패였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은선 오단의 바둑 내용이 물론 이제 김윤영 사단이 중반전에 정말 침착하게 잘 따라갔지만 네. 역전을 허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셋, 이 선수가 다섯, 여섯, 뭔가 일곱, 계속 좋은 뭔가 아홉. 크게 손해 안 보고 확실하게 좀 들어가면서 정리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반부터 시작해서 사실 수적으로 더 놀라움을 준 건 김윤영 선수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바둑을 계속 지켜냈다는 게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실 한 번 정도는 네. 뭔가 역전 기회를 허용해 줄 수 있는데 뭐 아주 조금이라도 불리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초반에 확실하게 우세를 차지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빈틈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또 상대가 따라 붙는 거를 허용하는 걸 좀 느끼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둘, 흔들릴 법도 했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너무 정리가 다 됐어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뭔가 계산을 좀 해보면요. 42집 정도의 70 71집에서 2집 정도 나는 것 같거든요. 100집이 56집, 57집 하면 한 14집.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두터운 부분을 잘 집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서 네, 저는 한 7집 반 정도 차이 난다고 계산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확실히 뭔가 역전당할 곳이 없이 확실히 지금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었군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고 치받을 때 그냥 뒤로 막아서 찌를 수가 없거든요. 이쪽을 끊고 이어서 수상전이 네.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고 치받을 때 뒤로 막을 때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참 근데 기분이 나쁜 게 이게 얼핏 보면 백이 좀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기 나중에 호구 칠 때 있는 수는 일단 부분적으로 공배니까 네. 손을 뺀다고 가정하면요. 이게 4월이 결국은 진짜 마지막까지도 말을 하네요. 이런 4월이. 지금도요? 저 뭔가 말을 하죠. 못 살아 있네요. 지금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넷, 얼추 저희 계가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7시 네, 7시 반 정도의 반이었었는데. 차이가 되어가고 있네요. 네, 여기서 역전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넉넉하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의 차이는 네, 뭐 변수가 나올 만한 공간이 없고요. 두 선수 다 좀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바둑 내용은. 김윤영 사단이 물론 초반에 좀 불리하게 시작을 했지만 후반전에서 뭔가 승부 호흡이나 셋, 넷, 침착하게 따라가는 수법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반면에 김은선 오단은 좀 신중하게 뭔가 평상시 김은선 오단이라면 좀 강수를 많이 둘 법도 한데 오늘 형세 판단이 정확하게 돼서 좀 완급 조절을 잘했던 그런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볼거리가 많았던 한 판이었고요. 이게 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건 네, 아닌 그런 건가요? 점은 없는 것 같고요. 김은선 오단이 승리를 하면 이제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얼마 만에 준결승 진출인 건가요? 그러게요. 정말 보니까 2005년도에 마스터즈 여왕전이라는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됐던 대회인지는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우승을 차지했는데 김혜민, 박지은 구단 그리고 윤영선 8단에게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더라고요. 굉장히 그 강적들을 꺾고 우승한 기록이 있는데 네, 토너먼트는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뭐 리그전. 4명이서 좀 스위스 리그로 그런 식으로 3전 했던 전승으로 우승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네, 여기서 좀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당시의 대회가 마스터즈 여왕전이었거든요. 아 네. 아홉, 네. 기업은행배도 여자 바둑 마스터스죠. 마스터스에 좀 강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두 기사 다 승패 결과는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 김은선 오단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판수가 52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뭔가 대국 경험이 이번 IBK 기업은행 8강전에서도 잘 적용된 것 같고 보시면 뭔가 큰 실수라고 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 바둑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좀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도 바둑 내용이 굉장히 탄탄한 기사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기사 협회 리그까지 참여를 하면서 대국 판수를 끌어올렸던 건데 뭐랄까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대국에 열중하고 또 협회 리그까지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네. 네, 결국 그런 노력이 이 여자 바둑 마스터스에서 빛을 발합니다. 김윤영 사단이 그냥 늘었으면 어땠을까? 막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막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를 막아서 두고 간다는 것이. 네, 김윤영 선수가 웃으면서 뭔가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죠. 그렇죠. 굉장히 침착하게 잘 따라갔단 말이죠. 네. 저는 이 막아가는 승부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김윤영 사단이 일단 이 패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늘었으면 어땠을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맞고 난 이후에 좀 손이 빨랐던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초반에 약간 실점을 했던 것이 좀 크게 네. 작용을 했네요. 역시 뭔가 역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들여다봤을 때 김은선 선수가 초읽기 막 들어갈 타이밍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방어한 모습이 정말 네, 그렇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장면에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네. 그래도 좀 상대 입장에서 가장 좀 어려운 수를 두어가면서 좀 치열하게 정리했던 것이 이 바둑을 좀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좋은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김은선 5단 마지막 정확한 수읽기까지 보여주며 불계승을 가져갑니다. 네, 오늘 바둑 내용 굉장히 좋았어요. 오랜만에 복귀했던 김윤영 5단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그렇죠. 화려하게 복귀를 했었는데 네. 연승이 이제 김은선 5단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네, 지지 옥션벨을 통해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김은선 선수, 자, 김윤영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IBK 기업은행배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준결승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되네요. 네, 오늘 바둑도 AI로 봤을 때는 김은선 5단의 완승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은선 5단이 정말 초반부터 좀 빈틈없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김윤영 사단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초반 AI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 듯 싶었으나 네. 중후반에 그 따라가는 속도가 그리고 완급 조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근소한 차이까지 반지 승부까지 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마지막 패싸움에서 실점을 하면서 김은선 5단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8강전 두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대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정아 선수, 김은선 선수가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제 8강 남은 두 판인데 두 판 모두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빅대결의 8강전 두 매치가 있고요. 네, 조승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다음 주 매치도 굉장히 기대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송기상 위원이 바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혜연 구단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조승아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조승아 선수의 기세도 굉장히 무섭지만 사실 조혜연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매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거든요. 최근의 기세라고 한다면 조승아 선수가 우세할진 몰라도 그 승부도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수요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규상 해설위원, 바둑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